자, 여러분 약간 요즘 힘들어졌죠? 지금 어려울 때 새로운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고 내용을 더 보완을 해서 두 번, 세 번 복습을 해서 좀 쉽게 여러분 쉽다라는 것은 자기 거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거로 만들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요 측, 공급 측 변수를 살펴봤고,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 변동 원인이 뭔지를 이렇게 살펴봤죠. 생산자 수, 생산 요소의 가격, 기술 혁신, 미래에 대한 가격 기대 뭐 등등으로 살펴봤고요. 역시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도 증가하는 이유가 있고요. 감소하는 이유가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 이동하고요.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런 거 살폈고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 공급 수요 감소 요인을 별도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함께 나타내서 이렇게 이제 균형점의 의미를 받고요. 여기서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동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동이, 즉 균형점의 이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형태를 한번 규칙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그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 있어요. 자, 어,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했죠?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희소성은 눈에 안 보이고 가격은 눈에 보이는데 희소성의 개념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으로 어, 희소성 수요 공급에 의해서 우리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요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요. 자,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너무 흔해져서 아니면 너무 귀해져서. 그렇죠. 귀해지니까 귀해진다. 귀해진다라는 말이 뭐예요? 희소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가격이 올라간다. 부족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걸 한 번에 네자로 축약해서 설명을 하면 초과 수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초과 수요가 일어나면 즉 수요량의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보다 사려는 욕구가 많으면 그 상품은 또 그 재화는 귀해지거나 희소성이 커지는 거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가격이 올라간다. 즉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초과 수요 때문이다. 자,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가격이 왜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남아 돌아서 예, 남아 돌기 때문에 희소성으로 보면 희소성이 떨어져서 부족해지지 않아서 풍부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 뭐 흔해지면 그 가치가 떨어지죠. 예, 그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면 가격이라는 시장에서는 가격이죠.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초과 공급이죠. 필요한 양보다 판매하려는 양이 많으면 남아 도는 거고요. 희소한 거고요.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풍부해지는 거고요. 흔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초과 공급 때문이다. 자, 이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요거 알면 좀 나중에 규칙을 찾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어, 변동하는 과정은 변동의 요인은 크게 보면 8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은 자, 다시 표를 하나 가볍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있을 때 이게 증가고요, 감소고, 증가고, 필기도 해놓으세요. 여기가 수요 측이고요, 여기가 공급 측이에요.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세 칸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세 칸. 자, 세 칸을 만들고요. 여기도 세 칸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노트에다가 이 표를 그려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가 우리 8가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어떻게 보냐면은 수요가 불변이고요, 증가고, 감소, 공급도 불변, 증가, 감소.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죠? 수요 불변, 공급 불변, 수요 증가, 공급 불변, 수요 감소, 공급 불변, 수요 불변,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수요 불변,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총 9개의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를 뺀 나머지는 다 변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칸, 예,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하나만 변동하는 거죠. 여기는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변동하는 거고요. 여기 두 칸은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이 변동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요 네 칸은 둘 다 변동하는 거죠. 그래서 4개, 4개, 8개가 경우에 8개의 그 결과가 균형점의 변동 결과가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다 보면 나름 규칙이 있는데 이제 하나를 한번 집중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첫 번째 대체제각 상승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자, 결과를 한번 보면 수요가 이렇게 옮겨갈 거고요. 자, 한번 수요가 어떻게 수요냐 공급이냐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체재 가격 상승되면 이거 뭘 의미하죠? 대체재 가격 상승은 그렇죠. 이건 수요 측 요인이죠.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D 프라임. 원자재 가격 하락은 수요 측 요인입니까? 공급 측 요인입니까? 그렇죠. 공급 측 요인이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꾸로 설명했네요. 원자재 가격 하락은 공급 증가 요인이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자의 비용이 감소하니까 공급을 늘리겠죠. 보완재 가격 하락과 임금 하락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이건 뭘까요? 보완재 가격 하락은 수요 측 요인입니까? 공급 측 요인입니까? 그렇죠. 수요 측 요인.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보완재 가격 하락은 이 재화의 보완재 가격이 떨어지면 이 재화의 수요는 늘어나죠. 임금이 하락한다라는 말은 공급 측 요인이죠.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 사례는 수요 증가, 공급 증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요 증가, 공급 불변. 자, 불변은 선생님 바로 표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요 불변, 공급 증가. 이거는 수요 증가, 공급 증가네요. 자,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여러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균형 가격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균형 가격 알아보기 전에 요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 한번 해볼까요? 자, 수요 증가, 자, 공급 증가, 수평 이동이죠. 예. 그래서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가 이만큼 증가했고요. 공급이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균형 가격은 초과 수요, 초과 공급으로 변동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초과 수요가 일어날까, 초과 공급이 일어날까? 처음에 수요량은 이 점이 있었죠. 처음에 수요량. 근데 새로운 수요량이 이쪽으로 갔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그리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이게 일정한 가격 수준 P0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요량이 이 수요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개라면 이 일정한 가격에 15개를 사겠다. Q0, Q1이라 할 때 Q1만큼 5개만큼 수요량이 늘어난 거예요. 15개인 거예요. 그러나 공급량은 여전히 10개죠. 이만큼 뭐가 발생하죠? 그렇죠. 초과 수요라서 가격 인상 경쟁.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가격 상승, 거래량 여기까지 증가.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여기 있었죠. 균형점. 어떻게 되죠? 팔려는 양은 이만큼인데 사려는 양은 수요 곡선상에서 이만큼이죠. 이만큼 뭐가 발생하죠? 남아돌죠?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 하락. 가격이 이만큼 떨어지고요.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거래량 증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보세요. 이 결과가 다 다릅니다. 여기는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고요. 여기는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예요. 이 두 경우가 다르죠. 자, 세 번째 보완제 가격 하락과 임금 하락을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하면은, 가격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격은 알 수 없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 EBS 강의도 한번 있는데, 자,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갈 거예요. 요 3번이 3번 이 그래프를,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여기 그래프 세 가지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만약에 보완제 가격 하락, 임금 하락, 보완제 가격 하락은 수요 증가죠. 임금 하락은 공급 증가죠. 즉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있는데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보완제 가격 하락 효과, 즉 수요 증가의 힘이 임금 하락 효과, 공급 증가의 힘보다 더 클 경우, 두 줄을 긋겠습니다. 이걸 좀 말로 하면 수요가 대폭 증가, 크게 증가했고요. 공급은 소폭 증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두 번째 경우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와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가 같을 수도 있죠. 세 번째,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보다 임금 하락 효과, 즉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죠. 그래서 공급은 대폭 증가, 수요는 소폭 증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 있나요? 이거 세 가지 경우 말고는 없죠. 즉 증가지만 증가하는 폭에 따라 이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는데 많이 증가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프를 많이 증가시켜 보세요. 오른쪽으로. 여기는 적당히 증가시켜 봅니다. 여기는
수요가 조금 소폭 증가니까 수요를 조금 증가시켜 봅니다. 자, 증가폭이 화살표로 증가폭을 나타내 보세요. 수요는 조금 증가되었죠. 자, 이제 공급 증가입니다. 자, 공급은 다른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공급은 소폭 증가죠. 수요 증가 폭보다 공급이 증가 폭이 작은 거예요. 공급 증가 폭은 작다. 이거는 공급 증가 폭이 수요 증가 폭과 동일합니다. 즉, 요 늘어난 사이즈만큼 동일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는 공급을 대폭 증가시키고 수요가 소폭 증가됩니다. 공급을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많이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시를 하겠습니다. S 프라임, D 프라임, S 프라임, D 프라임, S 프라임, D 프라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살표를 가지고 한번 표시를 해보면 여기는 녹색으로 해볼까요? 공급을 소폭 증가시켰고요. 수요는 보다시피 대폭 증가되었고요. 여기는 공급 증가 폭이 수요 증가 폭과 동일하고요. 여기는 수요가 소폭 증가했고요. 공급은 대폭 증가한 거예요. 다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애초의 균형점 여기였죠? 애초의 균형점 여기. 애초의 균형점 여기 E. 애초의 균형점 E. 여기가 다 E입니다. E. 자, 여러분 그래프 그리세요. 자, 좀 빠르면 멈췄다가 그리고 하나하나 그리면서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때의 가격이 여기였어요. 그때의 가격이 여기였어요. 그때의 가격이 똑같아요. 가격은 거래량은 여기였고요. 거래량은 여기였고요. 거래량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가 대폭 증가해서 수요량은 여기 왔네요. 공급량은 어디입니까? 이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 곡선이 소폭 증가했으니까 공급량은 여기네요. 뭐가 발생하죠?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까? 초과 공급 발생합니까? 사려는 양은 여기고 팔려는 양이 여기니까. 아, 초과 수요구나. 부족해졌구나. 초과 수요가 발생했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수요자끼리 가격 경쟁 압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안 그리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여기 갈 수도 있고요. 또 여기가 올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정한 가격에서 초과 수요를 찾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죠? 새로 만나는 D와 D 프라임과 S 프라임 만나는 이 점이 새로운 균형점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전보다 거래량이 증가하고요. 가격도 증가하네요. 그래서 수요는 대폭 증가, 공급은 소폭 증가, 균형 가격은 이렇게 되면 균형이 떨어지고 균형 거래량도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모두 증가합니다. 그런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모두 동일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량은 여기, 새로운 수요량은 수요 곡선상의 여기, 공급량도 원래 여기 공급 곡선 위에 여기였는데 S 프라임으로 옮겨져서 여기에 됐죠. 어떻게 됩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잖아요. 여기 이 가격 수준에서 그대로 일치하네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네요. 초과 수요 초공급이 안 일어나니까 가격은 그대로 거래량만 증가되네요. 자, 그러면 수요 증가 폭과 공급 증가 폭이 같으면 균형 가격 일정, 균형 거래량은 증가. 자, 세 번째, 수요가 증가하는데 수요는 소폭 증가하고요, 공급은 대폭 증가합니다.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 어떻게 되죠? 여기 있었죠?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은 어디죠? 여기죠. 공급량은 여기죠. 뭐가 발생하죠? 남아 돌죠? 이만큼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애초에 여기였는데 새로운 균형점 여기니까 거래량 증가.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 한번 봅니다. 어, 자,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거래량이 다 증가했네요. 근데 차이점 뭐죠? 결과의 차이점. 늘어날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균형 가격의 변동은 알 수 없다. 불분명하다. 라고 해야 되죠. 불분명하다. 알 수 없다랑 불분명하다 좀 다릅니다. 알 수 있어요. 불분명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불분명하다라는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다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거래량은 증가하구나. 네. 그래서 그냥 물어요. 보완제 가격 하락, 임금 하락되면, 즉 수요 증가, 공급 증가되면 결과 어떻게 될까?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네. 가격은 불분명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근데 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가 설명하겠지만 이 그래프를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자, 참고로 이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리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한 번에 그리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완제 가격 하락이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구나. 우측으로 이동시키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공급 곡선 공급이 우측인데 공급을 증가하는데 뭐 많이 증가시켜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금 증가시켜 보기도 해보세요. 조금.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달아볼게요. 수요 증가, 수요 증가. 공급이 이만큼 증가하는 경우가 이만큼. 자, 공급 곡선이 S 프라임일 경우에는 프라임이라 합시다. 여기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갔죠. 예.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오르죠. 근데 공급 곡선이 S 더블 프라임일 경우에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여기죠. 가격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만나니까 예전보다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공급이 수요 증가폭과 즉 수요가 이만큼 증가했는데 이 증가폭과 동일한 만큼 우측으로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동일한 만큼 증가하면 즉 수요 증가폭이 여기였어요. 수요 증가 이만큼 증가했죠. 수요가 즉 수요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만큼 증가한 것만큼 공급도 똑같이 증가하면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변함이 없겠다. 자, S3 프라임, 예. 트리플 프라임,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를 나타낸 것이 이 경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를 두 개 변동했을 때 그래프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쌤이 우리가 이 경우의 수 중에 증가 요걸 살펴봤던 거예요. 네,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해볼까요? 예. 소득 감소 기술 혁신이 일어나 보자. 자, 정상제일 때 소득이 감소되고요. 동시에 이 재화에 기술 혁신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소득 감소니까 정상제가 소득 감소. 수요 감소구나. 기술 혁신이구나. 공급 증가구나. 이거는 소득 감소는 수요 증가고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는 거네요. 자, 수요는 증가시켰어요. 그럼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수요가 대폭 증가, 공급 소폭 감소. 수요 증가폭과 공급 감소폭이 같은 거. 세 번째는 수요는 소폭 증가, 공급은 대폭 감소. 세 개 중에 한 개잖아요.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수요가 대폭 증가가 아니고 대폭 감소네요. 수요가 대폭 감소.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이게 감소가 아니고 증가잖아요. 그죠?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텐데. 수요 증가, 수요 증가가 아니라 수요 감소입니다. 수요 감소, 공급 증가로 해야 되겠네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왜 이럴까요? 공급 증가. 네,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이것도 다 틀렸네요. 이번에는 그 소득 감소와 기술 혁신이 일어난 걸 가지고 한번 보죠. 소득이 감소되었다? 뭐죠? 정상제입니다. 아, 수요 감소구나. 기술 혁신이 일어났다? 뭐죠? 아, 공급 증가 요인이구나. 알겠죠? 그런데 균형 가격 이 점이 균형점의 이 점이 어디로 바뀔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 예측해봐라. 두 개 변했네요. 두 가지. 어, 그러면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세 가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가 대폭 감소, 공급이 소폭 증가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수요가 감소하는 폭과 공급 증가 폭이 같을 때. 또 어떤 경우 있을까요? 그렇죠? 네, 수요가 소폭 감소, 공급은 대폭 감소, 대폭 증가. 세 가지 말고는 없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감소니까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예, 왼쪽으로 이만큼 근데 대폭 감소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렇죠? 대폭을 더 감소시켜 볼까요? 그렇죠. 수요는 중폭이죠. 이건 중폭. 예, 이 정도만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거는 수요가 소폭 감소니까 소폭 이동시켜 볼까요? 소폭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소폭 이동시키니까 조금 길어져야 되겠네요. 네, 소폭 감소. 자, 세 가지 감소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급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자, 공급을 증가시켜 보면 공급 증가 폭이 수요 감소 폭보다 작아요. 공급이 수요보다 적게 증가해야 됩니다. 적게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여기는 똑같이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똑같이 폭이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는 공급 증가 폭이 훨씬 크다. 많이 우측으로 많이 이동시킨다. 그래서 기호로 표시하면 여기가 수요 증가, 수요 D 프라임, S 프라임, D 프라임, S 프라임, D 프라임 다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발생하죠? 처음 여기 수요량이 어떻게 되죠? 수요량은 여기 왔죠. 이 가격에서. 공급량은 이 점이죠. 일정한 가격에서 사려는 양은 이만큼이고요. 팔려는 양은 이만큼이네요. 뭐가 발생하죠? 초과 공급. 어떻게 되죠? 가격 하락 압력. 어디까지? 만나는 점까지. 여기. 그래서 가격 떨어지고요. 거래량 어떻게 됩니까? 조금 왼쪽 이동하죠. 두 번째, 여기 있었어요. 사려는 양 어떻게 됐습니까? 이만큼. 팔려는 양 어떻게 됐습니까? 이만큼. 뭐가 발생했죠? 사려는 양이 감소하고 팔려는 양이 늘어나니까 흔해졌죠. 초과 공급이네요. 이거 어떻게 되죠? 가격 어디까지 떨어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되죠? 거래량, 가격 떨어지고요. 거래량은 그대로네요. 일정. 세 번째, 균형점 여기 있었는데요. 사려는 양이 이만큼 줄었고요. 팔려는 양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만큼 초과 공급이 일어났죠. 어떻게 되죠? 가격이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가격이 이만큼 떨어지고요. 거래량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오른쪽 증가한다. 자, 세 가지 공통점 뭐죠? 세 가지의 공통점. 그렇죠? 세 가지를 보면 가격이 다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네요. 거래량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감소했죠. 여기는 일정하죠. 여기는 늘어났죠. 거래량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가격은 무조건 떨어졌구나. 자, 그러면 앞에 거랑 차이점 뭐죠? 앞에 거 보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를 했더니 가격은 어떻게 되었어요? 알 수 없고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는데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했다. 결과가 예, 이거랑 밑에 거랑 다르죠. 예, 이거랑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전혀 외울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좀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어, 시장 가격에,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면 결정되는 게 두 가지인 거 알겠죠? 이제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하는 거예요. 자, 가격과 거래량의 변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가격은 아까 뭐 때문에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이것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왜 발생하죠? 부족하니까. 초과 공급 왜 발생하죠? 남아도니까. 자, 요걸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요거 가지고 가격의 변동만 우리 한번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빨리 추측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네 가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불변이에요. 여기에요. 그럼 가격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 불변이에요. 즉, 사려는 양은 늘어나는데 팔려는 양은 일정해요. 남아 돌아요? 부족해요? 부족해지죠? 초과 수요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오르죠. 다시 해볼까요? 여기 해보겠습니다.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사려는 양은 일정한데 팔려는 양이 늘어나요. 남아 돌아요? 부족해요? 남아들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죠. 그래서 가격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해요. 사려는 양은 일정한데 팔려는 양은 감소해요. 그러면 당연히 팔려는 양이 줄어드니까 초과 수요입니까? 초과 공급입니까? 그렇죠. 초과 수요죠. 부족해지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오르죠. 초과 수요니까. 그럼 여기도 해보겠습니다. 팔려는 양은 일정한데 사려는 양이 줄어들어요. 사려는 양이 주니까 상대적으로 남아들죠. 초과 공급이죠. 가격은 초과 공급이니까 떨어지죠. 어때요? 결과 네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볼까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해보겠습니다. 사려는 양도 늘어나고 팔려는 양도 늘어나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죠. 왜 알 수 없어요?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면 초과 수요가 일어날 텐데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잖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왜? 수요가 늘어났어요. 근데 공급이 감소했어요. 남아 돌아요? 부족해요. 사려는 양 늘어났고 팔려는 양 감소해요. 그럼 물건이 더 귀해지고 더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일어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겠죠. 여기 한번 해볼까요? 사려는 양은 줄어드는데 팔려는 양은 늘어나요. 사려는 양은 사겠다는 사람은 주는데 팔겠다는 사람은 늘어나요. 많이 부족합니까? 많이 남습니까? 남아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많이 남아도니까 가격은 대폭 떨어지겠죠.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사려는 양 감소하고 팔려는 양 감소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감소하네요. 남아돌까요? 부족해질까요? 알 수 없죠. 뭐가 더 많이 감소하는지 모르니까.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하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하면 남아돌겠죠.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면 부족해지겠죠.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P의 형태는 우리 다 봤다. 8가지. 자, 이제 Q로 갑니다. 자, 거래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증가인지 수요 측 공급 측 요인의 증가와 감소의 폭의 합을 구하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수요 증가, 공급 불변 일정한데 증가해요. 증가와
불변이면 더해보세요. 그러면 증가네요. 수요가 다른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 감소했어요. 불변 감소니까 합치면 감소네요. 불변 증가니까 합치면 증가네요. 불변 감소 합치면 감소네요. 자, 이제 네 칸 채우겠습니다. 증가 더블 증가네요. 감소 증가와 감소 합치면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감소 합치면 많이 감소하네요. 증가 감소하면 알 수 없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네 가지 경우 다 채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였죠.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니까 가격은 알 수 없고 거래량 무조건 증가. 했잖아요. 가격은 알 수 없고 거래량 무조건 증가한다. 이렇게 살펴본 거랑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하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능 문제. 표는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채우면 자, 기억, 니은이 수요 측인지 공급 측인지 안 알려줬어요. 어떻게 합니까? 불변 증가네요. 그런데 거래량 증가, 가격 뭐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억이 수요인지 공급인지 찾아야 되죠. 알 수 있는 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정보가 있잖아요. 뭐가 증가하고 뭐가 불변인데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 증가해요. 그럼 한번 그려보세요. 수요 공급이 있는데요. 어, 무엇이 증가해야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오르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거래량도 늘어나잖아요. 이거 아니네요. 아, 수요가 아니고 뭐예요? 공급이구나. 여기 기억이 공급이란 거 알 수 있죠? 왜?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한해지니까. 거래량은 늘어나잖아요. 아, 그래서 기억은 공급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니은은 당연히 수요겠죠. 자, 디귿. 공급 불변 수요 증가. 공급 불변 수요 증가니까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찾아보세요. 공급은 팔려는 양은 일정한데 사려는 양이 늘어나면 초과 수요 부족해지죠. 가격 증가네요.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가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가 감소해요. 사려는 양 사겠다는 사람은 주는데 팔겠다는 사람은 늘어나요. 남아돌아에 부족해요. 많이 남아돌죠. 그러니까 가격 떨어지죠. 근데 거래량은 두 개 합쳐보세요. 알 수 없네요. 불분명.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공급이고요. 니은은 수요가 되고요. 디귿은 증가고요. 리을은 불분명.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해볼까요? 7번 문제. XJ와 YJ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 자, 경쟁적인 관계라는 뜻은 뭐죠? 아, X와 Y는 어떤 관계? 대체제구나. XJ에 대한 소비세를 인하한 경우, 자, 소비세를 인하했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세금을 깎아준 경우, YJ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소비세가 인하되면, 네, XJ에 대한 소비세가 인하되면 XJ 수요가 어떻게 되죠? 늘어나겠죠. XJ 수요가 늘어나면 XJ 가격이 오르고 YJ 대체재 수요가 함께 늘어나겠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로축과 세로축을 먼저 봐야 되죠. 가격과 수량. 가격과 판매 수입. 수량이 아니라 판매 수입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XJ에 대한 소비세를 인하했다. 자, 소비세 인하. 뭐죠?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깎아주니까 늘어나는 효과네요. XJ.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현재 XJ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고 YJ 그려져 있죠. 그럼 XJ를 여러분 별도로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수요가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네요.
그러면 공급이 이렇게 있을 때 수요가 오른쪽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xj 가격이 오르구나. 자, 가격 변수를 찾아야 되겠죠. 왜냐면 대체제니까. xj 가격이 대체제 yj 어디에 영향을 주죠? 수요에 영향을 주죠.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대체제니까. 자, 그럼 yj의 수요가 D2에서 D1으로 갑니까? D1에서 D2로 갑니까?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야 되니까 D2에서 D1, D2에서 D1이 되겠구나. 자, 그럼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7번. XJ와 YJ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경쟁적이라고 했어요. X와 Y는 대체제구나. 알 수 있죠? XJ에 대한 소비세가 인하되었어요. 즉, XJ 살 때 내는 세금을 깎아줬어요. YJ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그럼 XJ 소비세를 깎아주면, 소비세를 인하하면 XJ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러면 당연히 이 수요가 어디서 왔어요? YJ 수요에서 왔겠죠. 그럼 YJ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즉 XJ 수요가 늘어나는 거랑 YJ 수요가 감소하는 거는 같은 말이죠. 그러면 YJ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건 현재 YJ 수요 공급 곡선이잖아요. YJ 수요 감소. 왜 D1에서 D2로 이동하구나.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가는 D1에서 D2 막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D1에서 D2로 이동하면 처음에 S1, S2가 있었는데 가격이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프를 볼 때 항상 축을 먼저 봐야 되죠. 가격, 판매 수입이구나.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J. 자, 원래 수요가 있었고요. 공급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YJ 수요가 감소했대요. YJ 수요는 이렇게 감소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판매 수입을 물었죠.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판매 수입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합이라고 했죠. 그런데 YJ는 수요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매 수입이 이렇게 P 곱하기 Q만큼 줄어들죠. 예전에 이만큼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사각형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도 줄었네요. 가격이 줄고 판매 수입도 감소했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가격 줄고 판매 수입 감소한다. 왜 스님 판매 수입 구합니까? 여기 그래프가 판매 수입이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 점에서 가격 줄고 판매 수입이 늘어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B네요. 그래서 E에서 B로 이동했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답을 D1에서 D2니까 이렇게 1번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